안녕하세요. 투어그래퍼 제롬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노르웨이 북쪽에 있는 로포텐 지역에 대한 영상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영상은요, 노르웨이 중북부 정도 되는 지역에 있는 보드라는 지역입니다. 뭐 이렇게 영문 글자로는 보도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노르웨이 사람들 발음으로는 보되 이렇게 불리는 지역이고요. 겨울 로포텐 여행입니다. 뭐 여름 로포텐도 좋지만 또 겨울 로포텐 굉장히 또 매력이 넘치는 시기라 겨울 로포텐. 자, 로포텐 제도 자체가 아래에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길게 연결이 되어 있는 섬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트롬스에서 출발해서 내려가서 보고 다시 올라가는 여행자들도 많은데 노르웨이 렌트카 여행자들은 보드에서 차량을 페리에 싣고 로포텐으로 들어가는 그런 루트를 이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노르웨이 일정 있으신 분들은 이 루트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보드에 오셔가지고요, 하룻밤 주무시고, 다음날, 보드에서 로포텐 들어가는 페리, 차량을 싣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페리 탑승 시간이 한 4시간 정도 걸리는, 짧은 페리는 아니죠. 긴 페리인데, 이 긴 페리를, 탑승하기 위해서는 여름 시즌에는, 꼭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꼭 예약을 하셔야 하고요. 겨울 시즌에는 예약까지는 필요 없는 그런 시즌인데, 가능하면 이제 탑승 한 1시간 반 전에 가서 라인업을 하고 계셔야 편안하게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큰 트럭이나 이렇게 다양한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물동량이 굉장히 넘치는 그런 페리이기 때문에 미리 가서 기다리시는 게 좋고요. 자, 입장할 때 이렇게 리스트에다가 탑승자 정보도 적고 이렇게 진입을 합니다. 굉장히 큰 페리고요. 들어가시면 안쪽에서 또 이렇게 페리 파킹 위치를 잡아주는 분들이 이렇게 안내를 해주니까 파킹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시설이 좋은 페리니까 크고, 올라가시면 좋은 의자도 있고 스낵바 이런 것도 있고 합니다. 중간에 한번 이제 데크 밖을 나가봤는데요. 겨울 로포텐 넘어가는 바다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막 너무 추워서 밖에 나가지 못할 정도는 아니고요. 생각보다 활동하기에는 어렵지 않은 그런 겨울 날씨인데, 로포텐 지역 자체가 이제 난류 한류가 교차하는 지역이라 바닷가를 끼고 있는 마을들, 그리고 바닷가 피오르 주변을 끼고 있는 지역들은 오히려 날씨가 좋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로포텐 도착해서 하차를 하는 상황인데요. 낮에 탔는데 벌써 해가 넘어가 있는 겨울 시즌입니다. 물론 너댓 시간을 배를 타고 왔지만 평소보다 해는 좀 늦게 뜨고 또 해는 빨리 지는 그런 겨울 시즌이죠. 어떤 분들은 겨울 시즌 노르웨이 여행이 해가 너무 짧아서 불편하다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아마추어 사진을 좋아하는, 사진 촬영, 풍경 사진을 좋아하는 저는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움직이는 라인도 굉장히 색감의 좋은 라인으로 태양이 움직이고,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기 때문에 일출, 석양사진 이런 거 찍으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좋은 계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겨울 시즌 로포텐을 찾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북극권 위쪽에 있는 흔히 말하는 오로라를 볼 수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오히려 해가 빨리 지는 게, 그리고 해가 늦게 뜨는 게 오로라 활동을 보기 위한 여행자들에게는 오히려 좋은 점 같아요. 자, 레이네 지역 숙소 앞에서 아침에 풍경을 보는 모습입니다.
너무 멋있죠. 지금 이 시간이 뭐 아침 한 9시 경 정도 된 것 같은데, 아침 9시 정도에 아직도 건물에 불이 켜져 있고요. 어둑어둑 하다가 이제 조금씩 밝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겨울 시즌에는 아침 한 10시 정도는 돼야 환하게 움직이는 정도. 9시 정도에 나가면 굉장히 아름다운 일출, 여명을 보면서 여행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르르부어라고 하는 그 옛날 그 노르웨이 어부들의 숙소였던 건물을 개조한 호텔인데요. 뭐 호텔 겸 키친도 있으니까 호텔이라기보다는 전통주택 정도 되는 숙소에서 아침에 이제 출발합니다. 노르웨이에서 제일 아름다운 곳이 어디냐 그러면 저는 로포텐을 꼽습니다. 로포텐에서 제일 아름다운 곳은 어디냐? 그럼 저는 레이네를 꼽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레이네에서만 한 일주일 있어도 좋겠다. 아니면 한 달 있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노르웨이 로포텐 레이네에서 한 달 정도 조용히 쉴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소망을 가져봅니다. 자, 여름 시즌에는 로포텐 레이네 인근에 굉장히 매력적인 트레킹 코스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트레킹만 하더라도 뭐 로포텐 레이네에서 한 일주일 정도를 바쁘게 다녀야 될 정도로 그런 매력 넘치는 곳인데, 겨울 시즌도 그에 못지않게 매력이 넘칩니다. 오히려 사진 촬영하시는 분들은 겨울에 더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로포텐 레이너에 바로 우리 숙소 앞에 굉장히 유명한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식당이 하나 있어요. 간판에 보시는 것처럼. 근데 식당은 뭐 식당도 유명하지만 사진가들한테는 이 식당 옆에 있는 조그만 캐빈 뒤로 비치는 퓨어로 뒤로 바위산, 이 풍경이 거의 뭐 노르웨이 로포텐 풍경사진 탑 10에 들 정도로 중요하고도 아름다운 그런 포토 포인트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들이죠. 포토 포인트니까 포토 포인트 좀 보고, 그리고 이제 잠깐 차를 세워놓고 이제 걸어서 좀 걷고 싶었어요. 걸어서 함뇌이까지 걸어서 한 15분 정도면 갑니다. 함뇌이. 이곳 역시 로포텐 레이네 인근의 유명한 포토 포인트인데요. 포토 포인트 넘버 원 정도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이 함뇌이라는 이 마을, 로부아가 이렇게 있고 뒤에 산이 있고 이 그림이죠. 이 그림을 찍으려고 이제 사진가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특이하고 멋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함뇌이는 조금 눈이 있어줘야 더 아름다운 그런 풍경 사진을 건질 수 있는 그런 뷰포인트라고도 합니다. 자, 함뇌이를 보고 이제 다시 움직입니다. 어디로 움직이냐면 로포텐 레이네 지역에서 꼭 가봐야 되는 곳이 있어요. 이 로포텐 레이네, 로포텐 열도의 제일 남쪽에 있는 마을 오라는 마을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뭐 겨울 드라이빙 하는 모습이니까 그 노르웨이 렌트카 여행, 겨울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들 조금 참고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내리는 곳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겨울 여행, 눈이 많이 내리는데 눈을 치우지 않아서 길이 막히고, 뭐 눈 있는 길을 뭐 스노우 타이어로 가야 되고 뭐 이런 나라들하고는 또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너무 눈이 많이 내리고 뭐 길에 항상 눈이 쌓여 있다 보니까 번개처럼 와서 눈을 치웁니다. 신속 정확하게. 그리고 그 예술가의 경지에 다다른 눈 치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별로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남부 지역은 동네별로 이렇게 집집마다 그 눈 치우는 차량을 가지고 마치 내 마을은 내가 치워라는 느낌으로 눈을 친숙하게 치우는 분들이 계신 것 같고요. 북쪽은 조금 그 공무원들이 치우는 듯한 느낌? 그래서 약간 디테일한 맛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열심히 다니면서 이제 눈을 치우는 차량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에서 겨울에 한 달 동안 그 눈밭을 헤매며 여행을 하는 동안에도
한 번도 체인을 뭐 쳐야 될 일은 없었어요. 실제로 뭐 체인을 치고 다니는 차량들도 별로 없습니다. 뭐 트럭이나 대형 버스 정도 되면 체인을 치고 다니는 경우를 봤지만 거의 뭐 일반 차량들, SUV 뭐 이런 차량들은 뭐 체인 없이 그냥 잘 다니고요. 그리고 눈이 내려도 눈 치우는 차량들이 신속하게 와서 도로를 정리를 해주니까 뭐 안전하게 잘 겨울에도 다닐 수 있는 곳이 노르웨이인 것 같습니다. 노르웨이 로포텐은 노르웨이에서 제일 유명한 여행지죠. 그래서 실제로 물가도 비싸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것저것 복잡하게 돈 들어가는 게 많은데 여름에 비해서는 그래도 겨울은 그 비용이 좀 덜 든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렌트카 비용도 제가 보니까 여름 비용의 딱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겨울 비용이. 뭐 겨울 비용이라고 해서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일반 다른 유럽 정도 가격인데 여름에는 그 일반 유럽의 다른 나라의 렌트카 비용의 한 2배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기름값 당연히 비싸고요. 그래서 북유럽 나라답게 물가도 비싸고 막 그런데 그 물가의 최고봉이 로포텐 제도입니다. 로포텐 제도고 로포텐 제도의 레인에는 뭐 특히 더 유명한 곳이니까 그렇다고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숙소도 사실 그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막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숙소 비용도 결코 저렴하지는 않고 그런데 그나마 겨울 시즌에는 여름 시즌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날씨가 변화무쌍한 곳인데 아침에는 살짝 날씨가 괜찮았다가 한 점심쯤 돼서 이렇게 오마을 근방을 내려왔을 때쯤 되니까 이제 빗방울이 막 떨어지고 그죠? 바람도 좀 불고 그럽니다. 사실 뭐 이 날짜 지금 영상에 보이는 이날 기준으로 한 일주일 뒤에는 노르웨이 북쪽 전체가 뭐 굉장히 스트롱 윈 스톰이 들어와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서 뭐 페리도 운항을 그만두고 남쪽에서 북으로 올라오는 기차마저도 운행을 멈출 정도로 굉장히 강렬한 겨울 폭풍이 들어와서 다들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일주일쯤 전인 이 제가 로포텐 제도에 있을 때는 뭐 그 정도는 아니었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짝 빗방울 뿌리고 바람 좀 불고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로포텐 제도의 제일 남쪽인 오라는 마을을 내려가는 날도 날씨가 좀 변화무쌍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라는 이름 자체도 영어로는 철자로는 A를 쓰는데요. 위에 동그란 점이 하나 붙어요. 그래서 노르웨이 발음으로는 A라고 발음하지 않고 O라고 발음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노르웨이 말로는 제일 마지막 철자이기 때문에 로포텐 제도의 제일 아래쪽 끝, 말하자면 땅끝 마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뭐 빵집도 열고 사람도 바글바글한데 겨울철에는 아주 고요하게 아름다운 그리고 자연을 즐기기에 너무 좋은 그런 마을이었어요. 마을도 이쁘고 집들도 이쁘고 그런데 저는 이 오라는 마을을 찾은 이유는 오라는 마을이 자랑하는 이른바 뷰포인트 로포텐 제도의 제일 남쪽 끝 바다 끝에서 만나는 아주 거친 로포텐 바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뷰포인트를 보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 뷰포인트를 가기 위해서 주차를 하고 그리고 이제 뷰포인트 트레일을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녀요. 그리고 그 투어버스 뭐 이런 버스를 타고 온 단체들도 오후 마을에 와서 뭐 걸어 다니고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같이 걸어 다녔고요. 그래서 겨울 시즌에도 이 노르웨이 로포텐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오 마을의 남쪽 마지막 뷰포인트입니다. 바다도 보이고 바다 끝에 있는 바위산도 보이고 그런 곳인데 멋있어요. 아주 멋있습니다. 고요하고도 강렬한 그런 자연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이고 제 주변에 지금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수십 명 있었어요. 수십 명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수십 명이 걸어다니면서 노르웨이 로포텐 5마을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잠깐 서 있었는데 갑자기 굉장히 날씨가 또 변해가지고요. 바람이 굉장히 강렬하게 불고 그 부는 바람에 거의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거친 그런 순간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동안에 팔을 벌리고 이렇게 서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버틸 수 있을 정도로 강렬한 바람, 그래서 말 그대로 로포텐 노르웨이 땅끝 마을의 강렬함을 맛본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레이네로 돌아갑니다. 로포텐 그 여행을 준비하면서 제일 하고 싶었던 게 그 레인에 있는 로르부아, 그죠? 어부들의 옛날 그 캐빈을 개조한 주택. 여기도 말 그대로 농가주택, 어촌주택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 집에서 숙박을 해보고 싶어서 로포텐 제도 있는 동안에는 호텔을 쓰지 않고요. 계속 이 루르부아에서 숙박을 했습니다. 일단 장점은 너무 로맨틱한 분위기죠. 로맨틱한 분위기고, 그리고 정말 그 노르웨이 사람처럼 숙박을 해보는 그런 즐거움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키친이 있으니까 키친에서 음식을 해서 식사를 해결하는 뭐 그런 장점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르르부아 자체가 바로 앞에 바닷가 피오르 앞에 있기 때문에 피오르 앞에 있는 풍경을 바로 창문 열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 너무 좋았어요. 가는 길에 마트에 들려서 또 식재료를 사서 이제 숙소로 가는 길인데 다녀본 그 노르웨이 전체 동네 지역 중에서 이 로포텐 레이네가 제일 마트 규모도 작고 마트에서 사는 그 식재료의 가격도 제일 비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량에 다른 곳에서 들어갈 때 레이네를 들고 날 때 꼭 식재료들을 좀 미리 준비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일부러 준비한 건 아닌데 가다 보니까 차에 식재료도 좀 담겨 있었고, 그리고 이제 와인도 담겨 있었고, 그래서 생각보다 편하게 식사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식당 숙소 근처에 유명한 식당이라고 해서 가봤는데 그 뭐 식당에 그렇게 뭐 맛있어 보이는 음식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리고 피시습 이런 거 사람들이 많이 먹어보라 그러던데 다른 지역에서 피시습 먹어봤는데 뭐 저는 별로 입맛에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구경만 하고 그리고 숙소로 들어와서 숙소에서 저녁 식사 뭐 그렇게 준비해서 먹었습니다. 노르웨이 다니는 동안에 마트에 가서 항상 그 노르웨이 연어, 흔히 말하는 그 사시미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죠? 바로 떠서 회를 떠서 먹을 수 있는 사시미 클래스 연어를 사서 그 연어와 함께 야채들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식사, 그리고 노르웨이 그 피시 케이크, 우리나라 오뎅이죠. 오뎅으로 만든 오뎅국 끓이고 해서 밥 먹었습니다. 쌀은 스시 라이스, 그죠? 스시 만드는 찰진 쌀 스시 라이스 사서 노르웨이 술값 비싼데 오히려 비싼 술값 대비 와인은 싸더라고요. 그래서 와인 많이 사서 부지런히 해서 먹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로포텐 제도 레인에 인근 지역에서 하루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이 시간이 한 4시 정도밖에 안 됐어요. 자, 노르웨이 로포텐 제도 레인에 꼭 가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 작업들을 계속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